제가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나는 이렇다, 이게 내 아이덴티티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계속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혹시 어필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도 또 어마어마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한민국의 노르딕 스키 국가대표 원유민 선수입니다. 박수! 와! 제 인생에 국가대표는 처음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르딕 스키 국가대표 선수 원유민입니다. 와, 근데 실제로 뵈니까 일단 팔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모가 인기 많으시겠어요. 아싸의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아싸요? 네. 본격적으로 우리 원유민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베이징 패럴림픽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제가 좀 그렇긴 한데 이번 패럴림픽 노르딕 스키 몇 등 하셨죠? 17등 한 거 17등. 네. 등수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셔야 될 게 원유민 선수가 원래는 농구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자, 이 스토리도 이따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서 참여하신 소감 어떠신가요? 캐나다 대표로 뛰었을 때와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대표 선수로서 확실히 조금 더 몰입되고 뜨겁고 관심 깊은 메시지들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확실히 심장이 약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쵸? 어쩔 수 없. 네. 진짜 저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선수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항상 웅성웅성거리고 뭐 여러 각국에서 오는 선수들, 뭐 여러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면서 뭐 사람 구경이라도 한다든지 좀 재밌게 보내는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칸막이도 쳐져 있고 식당이 다 선수들이 한 방향으로만 보고 밥을 먹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선수촌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연애도 하고 막 그러나요? 네, 그런 문화도 있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제가 보곤 했습니다. 그래요? 네. 원유민 선수 그런 적? 저는 항상 경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네. 위원회에서 이렇게 콘돔을 이렇게 다 뿌린다고 하는데. 네, 콘돔이 저희 하계 패럴림픽 때는 이제 식당에 배치돼 있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가져가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노르딕 스키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바이애슬론 두 종목이 있는데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턴도 있고 다양한 코스를 돌아서 완주하는 것이 목표이고 바이애슬론은 코스 레이스하는 것과 사격을 더해가지고 두 종목을 합친 게 바이애슬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유민 선수는 스키랑 사격 둘 중에 뭐가 좀 더 자신 있으세요? 저는 사격에 조금 더 자신이 있습니다. 이번에 총 50발 쐈는데 한 발 놓쳤습니다. 와, 이거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스키만 좀 더 타시면은 금메달 따시겠네요. 많이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 왜 휠체어를 타게 되시는지? 제가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4살이었으면 사실 기억이 거의 없겠네요. 그쵸. 약간 사고 당시 약간 짧은 이미지, 순간적인 이미지라든지 뭐 병원에서의 조그만 기억들 그 정도로만 있고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병원에서 있던 생활이 길어가지고 많은 기억들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몇 살 때 캐나다로? 중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다니고 캐나다로 가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캐나다로 가면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시는 마음에서. 캐나다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휠체어보다 이제 의족을 끼고 목발을 짚고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턱이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는데 캐나다 가서는 휠체어를 타고서도 조금 더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아예 의족도 안 끼게 되고 자유롭게 휠체어만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어땠어요? 학교 휠체어 타고 좀 불편함 없으셨나요?
아예 없진 않았는데 저희 학교가 그래도 휠체어 다니기 가장 좋은 캠퍼스 중 하나여가지고 네. 버스를 타고 다니는 데 있어서 리프트도 다 되어 있었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리프트라든지 이런 강의실에 다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우리나라에서 버스를 탈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 뭔가 시선도 그렇고 그 나 때문에 뭔가 지치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도 그런 부분을 걱정했어요. 한국에서 버스를 네. 탈 때 내가 만약에 리프트를 타가지고 또 기사분이 좀 약간 헤매시고 이러면은 뭔가 이런 느낌 아닐까 약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도. 네. 근데 제가 그런 걱정을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의외로 좀 잘 기다려 주시고, 지하철은 제가 많이 타고 다니는데 몇몇 역들이 좀 불편한 역들이 있잖아요. 좀 네. 오래된 역들.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계속 자취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니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어필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은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에서 자취하고 있는 원유민 선수를 보고 계십니다. 자취 경력이 지금 몇 년 되셨죠, 이제? 자취 경력이 16년? 와. 15년, 16년? 이건 진짜 저도 너무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혼자 자취하는 게 이게 어떻게 괜찮은가요? 어느 공간들이나 어느 부분들은 아예 닿지가 않잖아요. 제가 좀 그래도 팔이 긴 편이라 가지고. 그래요? 네. 저도 한 팔 하는데 한번 네. 어느 정도. 오! 저 약간 원숭이 팔이시네? 의자 위에 올라가가지고 팔을 뻗는다든지 싱크대 위에 살짝 올라가가지고. 이거 너무 궁금하다. 우리나라 나 혼자 산다 예능 있잖아요. 이렇게 딱 카메라를 이렇게 가지고 설치해놓고. 약간 그런 느낌 어떠세요? 캐나다에 생활하시고 농구 국가대표로 또 활동을 하셨는데 왜 다시 한국에 오게 되셨나요? 운동 이외의 삶이 너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심심하고 친구들도 주변에 많이 없고 네. 좀 놀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캐나다, 미국 비교 안 돼. 한국에서는 이런 게 가장 좋아 하는 게 있을까요? 늦은 시간까지 뭐 가게들이 열려 있다든지 그런 나이트 라이프. 좀 약간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캐나다 국가대표 할 정도로 농구를 잘하셨는데 왜 한국에서는 굳이 종목을 바꾸게 되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평창 패럴림픽을 하는 홈에서 열리는 동계 패럴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계 종목으로 변경이 필요로 했고 네. 아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개인 종목인 이 노르딕 스키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축구를 좋아했어서 내가 잘하는 것만 막 하고 싶은 저는 약간 그런 성격이거든요. 주목받고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좀 욕구가 강한 편인데 본인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이제 바꿔서 준비하실 때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쓰는 근육이라든지 근육질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응하는데 지금도 어려운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제가 시합을 항상 나가면 승부욕이 좀 원래 강한 편인데 네. 제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농구를 만약에 계속 했었더라면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믿고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외로운 스포츠라고 할까요? 노르스키는? 네. 그런 그 스포츠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어때요? 매 시합이 완주가 힘들죠. 근데 항상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멈추지 말자, 이런 키워드들 항상 생각하면서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상에 올라갈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금메달 따면 또 나와주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해주시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렇다, 이게 내 아이덴티티다 라고 생각하면서 컴플렉스 가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내 삶을 즐기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자존감 하는데 자존감 제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약간 기가 죽었어 내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희생,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항상 이제 구호가 있거든요. 아시죠? 자,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